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강남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교통체증이 생겼습니다. 택시 바깥으로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먹만한 산타클로스가 외줄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10,000원짜리 산타클로스 장난감이었는데 그 파는 분이 줄을 길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그걸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찍어서 여기 조갑제 TV에 거리로 나온 외줄타기 산타클로스라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노란 딱지라는 것은 구글의 인공지능 AI가 이것은 반사회적이다. 여기에는 광고를 붙여서는 안 된다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산타클로스에 구글 AI가 노란 딱지를 붙였다. 산타클로스에. 그 산타클로스가 무슨 프레카드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구글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한국 유튜브에서 작동하는 AI는 이렇게 비정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비어, 미국 원비어 오토 원비어 부모, 오토 원비어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억류를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송환했지만은 미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사망한 사람이고 그 부모들이 요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열심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세미나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비어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글 AI가 와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구글은 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 청년이 김정은에게 끌려가서 억류되어서 죽었는데 그것을 호소하는 부모의 동영상은 그것은 광고를 붙여서는 안 될 동영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근데 제가 당하고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게 지금 노란 딱지가 붙은 상태입니다. 김정은의 계산차고 트럼프는 쏴주기를 바란다. 나는 왜 처음부터 김정은의 비핵화 사격에 속지 않았느냐. 이런 게 다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을 공개를 했다. 이런 데도 붙고 어쨌든 이 구글 AI가 작동하는 그 방향을 보면은 반미국입니다. 그리고 반인권 그리고 친문재인 놀랍게도 친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공격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거의 100% 노란 딱지가 붙어요. 이 구글 AI는 반미국적이고 친김정은적이고 친문재인적이고 그리고 반자유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 심해가지고 외줄타기 산타클로스에다가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에서 해명은 이래요. 왜 우파 자유진영의 유튜브에만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건 자기들은 모르겠고 AI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AI에 어떤 지침을 입력하는 사람은 사람일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어떤 작동 지침을 입력하지는 않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구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많은
우파 인사들로부터 맹소를 받게 된다. 이 인공지능의 한계 내지 인공지능의 무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을 잘못 만들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탄압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모르겠다. 그 인공지능으로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인공지능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뭐 때려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게 세상이 기계화가 되면은 몰 인간성이 나옵니다. 몰 인간성. 근데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기계와 인간 관계를 흔히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람의 감정을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새벽 사할린 상공을 지나가던 대한항공 007편 전보기에는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가 이 비행 항로를 이탈해 가지고 소련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 수호의 전투기 2대가 따라 붙으세요. 그 조종사가 보니까 저게 큰 덩치가 있는데 저게 여객기인지 아니면 미군 정찰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합니다. 당시 소련 공군의 교전 규칙은 파일럿이 발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지상 관제사가 발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붙으면서 예광탄을 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대한항공 조종사가 그 예광탄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항로 이탈된 상태에서 사할린 상공을 계속 날아갑니다. 그리고 주파수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민간인 주파수 그리고 소련에서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국제 공용 주파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는 죽음의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조종사가 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관제사가 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 포탄을 눌러버립니다. 그게 적중했어요. Target is destroyed란 보고를 합니다. 목표는 파괴되었다. 이 미사일을 맞은 3만 5,000피트에서 미사일을 맞은 269명을 태운 이 비행기는 동체가 워낙 크니까 공중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면서 떨어지는데 약 10분 걸렸어요. 조종사가 갑자기 감압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비상사태가 느껴지니까 지상 관제사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 30초 만에 끊겨버립니다. 그 뒤에 이 비행기의 운명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가 발견되어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체를 유지한 채 10분 동안 빙빙 돌다가 바다에 처박히면서 완전히 분해가 되었습니다. 26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이 기사를 계속 시리즈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269명을 죽인 조종사를 인터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조종사를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조종사는 269명을 죽인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계로 쏘았기 때문입니다. 기계. 269명을 칼로 찔러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 하면은 아마 269명을 죽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보탄 하나 누른 것이었어요. 미사일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간접살인이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글 그리고 구글 AI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짓,
우파 유튜브에는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다 노란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광고가 제한됩니다. 근데 하루 뒤에 가보면은 또 거의 대부분이 노란 딱지가 없어져요. 하루 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재분류를 해보니까 기계가 분류한 게 이거 틀렸다 해가지고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나 풀어줬을 때는 그 뒤에 광고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구글 AI의 불량률이 한 80%, 9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해보니까 이건 뭐 문제도 안 되는데 노란 딱지 붙였다 이거죠. 해제를 해줘요. 아니, 인공지능의 불량률이 80%, 90% 되는 그런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양식이 뭐냐는 거죠. 아니, 어떤 제품을 만들 때 80%, 90%가 불량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0.001%의 불량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계란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구글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계로 돌립니다. 다행히 요사이는 2차 리뷰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는 스스로 감사를 해가지고 이 구글 AI에 대한 이 분석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공지능이 끝발이 센 모양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파워가 센지 인공지능 잘못한 걸 사람이 지금 수습한다고 한참 바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의 독재에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도 그게 공상영화만 아니다 이거죠. 기계를 통했을 때 사람의 감성이 중간에서 차단된다.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